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최근 해외 SNS에 장애인들은 핫하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매력을 뽐내는 사진을 당당히 공유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뇌성마비 장애인인 캐나다인 앤드루 그루자 씨가 제안한 SNS 캠페인으로 장애인은 귀여울 수도 매력적일 수도 있다며 차별과 편견에 맞서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서로를 지지해주자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매력있고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면서 스스로 힘있고 매력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많은 장애인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쁘고 멋있고 매력적이지 않을 이유는 없죠. 침대에 누웠거나 휠체어를 탔거나 몸이 불편해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다며 당당히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장애인들. 그동안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땠는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나누면 행복 지금 시작합니다. 승현아, 학교 가서 일어나. 야, 우리 중학생 승현, 이제 일어나야지. 어? 아유, 우리 중학생. 어우, 밤새 키도 컸네. 어머나, 어머나. 키도 이렇게 많이 크고 씩씩해졌네. 야, 오늘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와우. 잘 자고 일어났어요? 네, 얼만큼 잘 잤어? 와, 아니,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읍시다. 여느 중학생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는 승현이. 14살 승현이의 이야기입니다. 잘 잤어요? 네. 자자마자 학교다가 꿈 꿨어요? 꿈은 더 없어요. 꿈 안 꿨어요? 네. 빠르긴데 아니야, 있는데?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한껏 들떠있는 승현이. 학교 갈 준비를 서둘러 보는데요. 옷 입고. 어엿한 중학생이 됐지만 아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씻는 것 또한 엄마의 손을 빌려야 하는 승현이. 초등학생이 끝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승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세수하고 손 씻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자. 네.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승현이. 빨리 키도 커야 되겠지. 엄마는 그런 승현이가 늘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승현 크림 바를 수 있지? 네. 세수 바르고. 아직은 느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얼굴에 크림 바르는 일은 승현이의 몫입니다. 가려 바르기만. 잘 보여? 여기를 다 보여. 또래라면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 14살. 거울 앞에 앉은 승현이도 나름 멋을 부려보는데요. 역시 크림 잘 바르네. 잘생긴다고 생각해? 네. 승현이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귀엽게 생겼어? 귀엽게 됐어요. 아,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잘 됐어요. 키가 얼마나 컸나 우리 재볼까? 키를 한번 재어볼까요?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키재기. 엄마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승현이가 밤사이 훌쩍 자라진 않았을까. 엄마는 항상 기대가 됩니다. 우와, 우리 승현이 키가 90이 됐네. 야, 중학생들은 키도 그냥 더 이제 자라가네. 멋있어요. 우리 승현이 몸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자, 12.3이네. 승현이의 키와 몸무게는 아직 5살에 멈춰 있습니다. 괜히 마음을 원하요. 아니야.
이제 더 크게 쓱쓱 자라야 돼. 너무 작아. 알았지? 14살 중학생인데 승현이가 그 심장 수술하고 난 키가 그대로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랑 이런 약을 계속 먹어서 그게 이제 성장을 좀 많이 억제한대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거의. 네. 9년째. 네, 네. 옷 입고 일어서서 할까? 앉아서 할까? 선천성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나 지금까지 3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은 승현이. 상처들도 이제 수술에 그날의 수술 자국이 가슴 깊이 남아있는데요. 깨끗이 이제 없어질 거야, 그치? 승현이 심장 수술했던 거 많이 힘들었었지? 네. 이제 건강해질 거야, 우리 승현이. 배에 물 생기는 원인을 몰라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술했던 자국도 또 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가져서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때 이제 태어나서부터 승현이가 이제 다운증인 것도 알게 됐고 또 이제 심장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엄마 나이 44세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하지만 엄마의 온기를 느끼기도 전 지독한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심장 수술을 받기 시작해 5살 때까지 3차례의 수술을 받은 승현이. 그 후 합병증과 매일 먹는 독한 약 때문에 성장까지 멈춰버렸습니다. 병명은 아주 많습니다. 복잡형 심장기형이 있는데 그 배경에 이제 다운증이 있고 복잡형 심장기형이 있었고 너무 복잡해서 정상적인 양쪽 심실 구조를 못 만들고 폰탄 수술이라고 해서 단심실형 심장 수술을 다단계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좀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단심실형 심장 수술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 중에 단백 소실 장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불운하게 또 걸렸습니다. 단백질이 소실되기 때문에 몸이 붓고 뭐 흉수나 복수가 차고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가슴뼈를 열었다가 다시 닫은 방법이죠.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은 흔적이고요. 그리고 혹시 단백 소실 장병증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척부 순환들을 코일을 이용해서 막았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합병증이 뼈가 약해져요. 이 뼈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또 성장에 영향 안 좋은 영향. 이걸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사 먹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잠을 푹 잘 수는 없어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엉덩이 하나 붙이자, 승현아. 통통한 볼살에 비해 유독 가느다란 팔과 다리. 살이 없어 뼈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은 늘 상처를 달고 사는데요. 엉덩이 아파요? 많은 수술을 할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승현이를 안 낳았으면 이 아이가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네, 너무 아이가 힘드니까. 힘든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현이한테 좀 미안하죠. 승현이가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항상 곁에서 살뜰히 챙기는 엄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야 하는 약을 챙기는 것도 엄마의 몫인데요. 6가지.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고, 이거는 이뇨제, 이거는 혈액 응고 아스피린, 이것도
이뇨제, 이거는 이제 혈압이랑 또 이뇨제랑 같이 복용되는 이거는 카스트. 네, 위보지. 이거는 스테로이드. 이게 스테로이드예요. 폐에 물 생기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걸 먹어도 그걸 완전히 또 뭐랄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약이 많다 보니 챙기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승현이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인데요. 조금이나마 쓴 약을 수월하게 먹길 바라며 가루약을 늘 물에 개는 엄마. 더 이상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봅니다. 제가 식사 승현이는 쓴 약이 익숙한 듯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꿀꺽 삼켜버리는데요. 곧 이 약도 끊을 날이 오겠죠.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학교 갑시다. 네. 드디어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엄마와 집을 나서는 승현이. 멋지게 무슨 학교를 갑니다. 집과 병원이 익숙한 승현이에겐 학교 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즐거운 일인데요.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속. 귀여운 외모로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 인기가 되게 많네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친구들 안녕. 한번 인사. 또래보다 작은 승현이를 위해 마련된 특별석.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뭐지? 자, 암수에 따른 자. 그렇죠. 자, 승현아. 설명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렇죠. 자. 항상 밝은 승현이는 학교에서도 씩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우리 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땅 한번 써보세요. 자 이쪽으로 좀 더 오고 승현이가 직접 귀 한번 글씨 써주세요. 그렇지 그럼 귀가 됐죠? 승현이 이건 뭐예요? 발 그렇지 발 글씨로 한번 써주실래요? 또래보단 느리지만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승현이. 이거는 밤이고 머릿속에선 그려졌던 글자가 뜻대로 써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쌤이 알려줄게. 자 다시 동학년에 비해서 이제 악력이나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이제 많이는 잘 못 써요. 그렇지. 이쪽 이번 시간은 승현이가 좋아하는 동아리 수업. 승현이의 숨겨진 매력을 뽐내는 시간입니다. 학교 수업에 항상 적극적인 승현이. 오늘도 한 뼘 성장했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는 비장애학생 수준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승현이가 가진 장애에 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교 시간에 맞춰 마중 나온 엄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승현이를 지켜보는데요. 걱정과 달리 씩씩한 승현이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보고 있는데 잘하니까 대견하네요. 조그마지만 또 이렇게 또 친구들과 함께 의젓하게 앉아서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배우고 있으니까 기특하고 감사해요. 멋있다. 세상에. 밖에 오니까 이렇게 승현이가 멋진 중학생이 되어서 또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네. 멋있다. 엄마가 저기서 봤는데 너무 잘한다. 짱이야, 짱. 승희 집에 가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습니다. 역시 멋져요, 우리 승현.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승현이가 바빠 보이는데요. 선생님 뭐 찾아? 엄마가 포즈를 써주라고. 편지 써주려고? 평소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승현이. 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엄마에게 편지를 쓸 모양입니다. 엄마예요. 아, 이게 엄마예요? 살살했다가 피아노 선율 같아. 아프지만 항상 밝고 애교 많은 승현이. 그런 승현이에게서 엄마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잘했어요. 네, 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라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승현이만 해도 글자를 막 쓰면 안 돼. 어린아이 같은 줄만 알았던 승현이가 어느새 훌쩍 자란 것 같아 엄마는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어머, 저기 입맛.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아들한테 받아보네. 어휴, 감사해요. 감개무량합니다. 승현이는 엄마 얼마큼 사랑해요? 생일주예요. 조금씩 성장하는 승현이에게서 엄마는 희망을 꿈꿔봅니다. 병원에 오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병원 갈 집만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나 이렇게 또 배움에 이렇게 많이 승현이가 이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배워가고 자라가고 있으니까 또 저희도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네.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뭐 하고 싶은데? 스케치. 샌드위치 가지고 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샌드위치 만들기는 승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요. 엄마를 도와 재료를 나르는 일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 14살. 승현이는 유독 음식 만드는데 흥미를 보인다는데요. 또 그다음에 치즈. 작지만 야무진 손으로 만든 승현이표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자, 우리 승현이 거. 자, 감사합니다. 나도 얘를 하고 있어. 무슨 사가 될 거예요? 빵. 뭐죠? 밤 하고 나중에 사랑을 먹는 거야. 승현이의 바람대로 멋진 요리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맛있다.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고 아팠었던 승현이가 요리사가 되면 요리를 할 때 승현이의 마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해진 거잖아요. 건강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의 가진 재능을 마음껏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승현이가 그게 참 감사하고 기대되지. 14살 승현이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그동안 집과 병원만 오가던 생활 속에서 승현이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에 이제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승현이가 보여주는 희망으로 요리사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아빠 오셨다. 아빠 오셨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빠. 하이. 하이. 승현이가
승현이가 반갑게 아빠를 맞이하는데요. 잘 놀았니? 네. 엄마 안아야지. 아유 옷을 왜 이렇게.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오늘도 씩씩하게 보낸 승현이를 안아주는 아빠. 항상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탓에 승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아빠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끄고 이쪽 볼 끄고 또 이마 아이고 따가워요. 아유 괜찮아요. 이마 코 피곤할 법도 한데 승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아빠도 힘이 납니다. 병원 진료비나 그런 것들이 승현이한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다른 생활 좀 줄이고 그래서 뭐 여행도 줄이고 또 취미 생활도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맞춰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늘 즐겁죠. 건강하게만 있으면 이 상태가 지금 건강한 거니까. 승현이와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아빠는 감사할 뿐입니다. 강민영 얘기가 날 니줘. 가면 늦은 밤이 돼서도 엄마 아빠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서로가 지치고 힘든 걸 알기에 승현이의 목욕만큼은 엄마 아빠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승현이를 안아 욕실로 옮기는 것은 아빠의 몫. 깨끗하게 씻기는 일은 엄마의 몫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이마저도 승현이가 아프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이 소중할 뿐입니다. 비록 몸이 힘들지라도 엄마 아빠는 승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승현이보다 하루를 더 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인 거죠. 사실은 아마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아이를 내가 언제까지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사실은 마음속에 고민이고 짐이에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 버스 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혼자 아무하거나 의사소통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바람이죠. 가자. 승현이의 긴 하루도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크림 갖고 왔어? 네. 이리 와. 수수했니? 아빠 옆에 자리를 잡는 승현이. 아이고. 이럴 때면 영락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피부가 약한 승현이를 위해 아빠는 자기 전 크림 바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승현이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고마움과 행복을 느끼는 가족. 이쁘게 들리세요. 승현이가 늘 웃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내일 써. 네. 자, 손잡고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이건 막 맨 산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이 되겠죠.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승현이와 함께 뛰어노는 날이 곧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강하게 살 수 있도록 승현이가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승현이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며칠 뒤 승현이를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엄마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병원. 그리고 평소와 달리 굳게 굳은 엄마의 표정.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토요일날 밤부터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요일날 응급실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사랑 구토가 너무 심해서 염증이 심해서 중환자실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병실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으면 좀 위험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승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엄마.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나온 승현이. 엄마의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닷새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승현이. 즐겁게 알았지? 늘 밝고 씩씩한 아이였는데 며칠 사이 수척해졌습니다.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작은 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승현이는 전염 위험이 있어 1인 병실을 쓰게 됐는데요. 그동안 승현이가 잘 견뎌낸 덕분에 일반 병실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어디 특별하게 아픈 거 없고? 네.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승현이지만 그럼에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목자표 심장 수술 다단계로 받는 것,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입퇴원을 반복한 것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삼장도 지치가 되고 면역이 떨어져서 수시로 감염증 이번에 이제 그 작년 걸린 것도 넓게는 그 스테로이드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승현이의 병원 생활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왜 승현이에게만 이런 아픔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어릴 적부터 수술과 잦은 입원으로 이제는 병원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승현이. 퇴원해서 집에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뭐 먹고 싶어? 제일 먹고 응. 고기. 아우 예. 엄마도 고기 먹고 싶어. 나물도 먹고. 젓가락은 정말 잘해요. 젓가락질은. 달리라고 생각하고 먹어. 네. 승현이가 많이 아프면서도 참 밝아요. 늘 아파서 힘들어하는 않고 진짜 아픔을 잘 혼자서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가족들을 이렇게 뭐랄까 생각하고 더 응원을 한다 그럴까요? 좀 아이가 좀 대견스럽고 그래 어리지만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참 좋아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승현이를 보며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승현이의 곁을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힘든 순간들을 홀로 씩씩하게 견뎌낸 고마운 승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곁에 있기에 승현이는 오늘도 웃어봅니다. 아이고 좋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승현이. 네.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여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잘 자요. 네. 굿나잇. 오늘만큼은 승현이가 좋은 꿈을 꾸길 바라봅니다. 승현이가 병원 생활을 한 지도 벌써 열흘째. 24시간 엄마의 간호 덕분에 승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는데요. 오늘따라 승현이의 기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드세요. 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산소 빼고 괜찮으니까 갈 수 있겠네요. 승현이가 곧 퇴원할 수 있을까요? 퇴원하시죠. 네. 괜찮아? 집에 갈 수 있겠어? 집에 가자. 스테로이드 치료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것 정도는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제 장염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퇴원을 하고 좀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퇴원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마음 놓고 웃어보는데요.
힘들었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승현이도 모처럼 여유를 부려봅니다. 좋다 집에 가게 돼서. 그러게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여보. 가길래 그래. 애쓰셨습니다. 오늘이 오기만을 가족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또 반갑고 그동안 승현이가 없으니까 너무 집안이 쓸쓸했거든요. 이제 오지 말아야죠. 이 병원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퇴원하는 설렘과 동시에 근심이 생기는 부모. 매번 부딪혀야 하는 일이지만 병원비 앞에선 한없이 작아집니다. 지금 99만 원하고 해서 108만 원.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승현이의 입원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승현이가 노로바이러스 이거 혜택을 봐서 그래도 좀 적게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건데 노로바이러스 혜택을 봐서 100만 원 이 정도 나온 금액이거든요. 네. 비용 문제인 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자기 그렇지요. 부담되지요. 네. 가자. 가자. 무거운 마음도 잠시. 엄마 아빠는 병원 생활을 잘 마친 승현이가 고맙고 기특할 뿐입니다. 다시는 병원에 오는 일이 없길 바라며 가족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승현이를 위해 아빠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두꺼봐요 얼어. 아니 지금은 조금 날씨가 밝아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 승현이. 그런 승현이를 보며 엄마 아빠도 작은 바람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멋있어. 퇴원 축하합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현이 퇴원 축하합니다. 입학 축하합니다. 중학생 됐어요. 축하합니다. 자. 곧 승현이가 꿈을 이루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승현, 학교 빼먹지 말자.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자. 거가서 이제 학교에서 빼앗지 않고 공부를 다시 공부해요. 사랑합니다. 아빠도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 사랑하는 승현 불러도 참 불러보고 싶은 우리 승현이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하고 승현이가 있어서 엄마가 어려운 것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현아, 승현이는 있는 자체로도 기쁨이고 선물이란다. 승현아, 너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승현이가 지금은 약하고 작지만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아빠가 꼭 고쳐줄게. 승현이 힘들지 않게 꼭 고쳐줄게. 약속해. 승현이와 함께하는 하루가 행복이자 꿈이라는 엄마 아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승현이에게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학원 영어 수업만 하면 됐지? 안 됩니다. 논술 서술 비중이 점점 커지는 요즘엔 읽고 토론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한누리가 바로 영순이 공부법 한누리 독서 토론 논술. 해리포터와 함께하는 킨더조이 속 마법의 세계. 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김초롱입니다. 여러분, 서바이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바이버, 암을 극복해낸 소아암 완치 아동을 서바이버, 생존자라고 하는데요.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미국의 한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조엘과 린지 부부. 이 두 사람도 소아암을 이겨낸 서바이버입니다. 고륙종 진단을 받은 조엘과 백혈병 투병 중이던 린지. 두 사람은 소아암 병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며 의지하던 소년과 소녀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완치 판정은 물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됐습니다. 조엘과 린지 부부는 지금 소아암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이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선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데요. 여기 잦은 병원 생활에 힘들고 지치지만 딸 현아의 웃음소리에 힘과 희망을 얻는다는 아빠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며 병원을 누비는 귀여운 꼬마 아가씨. 10년째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 속에 병원은 집만큼이나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예원아 10살입니다. 계속된 병원 생활이 힘들 법도 한데 현아가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 사과 먹어요. 왜 다시 이렇게 했어? 한번 나가와. 안 나갈 거야. 어딜 나가? 아빠 여기 봐봐. 언제나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아빠 수창 씨가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있을 때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찰떡궁합부녀. 아빠 수창 씨와 현아를 만나봅니다. 즐거울 일이 많지 않은 병원 생활. 현아에겐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가 맨날 아빠 때리잖아. 아니야. 딱 때려봐. 아까도 머리 때려. 이건 이렇게 쓰다듬은 거지. 신장에 염증 생겨갖고 연락하고 그래갖고 입원시키고. 이게 입원하는 일이 잦아요? 예. 한 1년에 한 3번? 이게 연락하고 근데 입원하면 이제 열을 떨어지면 다시 태어나고 또 열나면 다시 입원하고 떨어지면 다시 태어나고 그게 반복이 중이야. 이번에도 2주 만에 겨우 한 퇴원인데 다시 열이 오르는 바람에 퇴원 다음 날 재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 2개 할 거예요? 그거 생기지. 하나 다시 왔다 깔끔하게. 어떻게 생각해? 줄만 바꿔? 테이프만 바꿔도 되죠? 너무 까다롭게. 하지만 다시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 움직이면 알겠지? 움직이면 안 돼? 하나야? 이것도 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하고 빼줄게. 얼른 하고. 움직이지 마. 이제는 익숙해진 주사지만 바늘을 찌르기 전 그 두려움만큼은 매번 똑같습니다. 한 번 했지. 끝났잖아.
끝났잖아. 그냥 한 번에 한다고 했잖아. 핫도그가 주세요. 알겠어요. 현아는 병원 내에서도 애교쟁이로 통한다는데요. 따끔한 주사 뒤 팔에 그려지는 하트는 무서운 주사도 즐겁게 맞기 위한 현아만의 귀여운 방법입니다. 주사 맞는 거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처음엔 무서웠어? 처음에 주사 맞을 때 어땠었어요? 아팠는데. 아팠었어. 근데 많이 맞아보니까 안 아파요. 고치체라. 어느덧 씩씩하게 병원 생활에 적응해가는 현아. 현아는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펴지지 못한 현아의 양발에는 몇 차례의 수술 자국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리에 수술 자국이 있는 것 같아. 이쪽 다리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여기 수술한 거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2번인가 했을 거예요. 이쪽 다리 2번 하고 이쪽 다리도 1번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옆으로? 네, 옆으로 돌아가서 양쪽 다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바닥으로 향하게 해주는 수술을 한 거죠. 양쪽 다 그렇게 태어나고 처음부터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번. 여기 척추 수술하고 2살 때부터 계속 쭉 수술을 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중환자실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현아는 이제 태어날 당시에 항문 무형성증으로 항문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문과 그다음에 주변의 그 직장이나 내장기관을 이제 보호해주는 꼬리뼈가 발생이 안 된 형태였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척수 결박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척수가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자라서 올라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자라서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증후군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던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이만큼이 지금 잡아당겨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신경줄이 잡아당겨져가지고 소변 조절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관절 조절도 어렵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발에, 그다음에 다리에 기형적인 이제 관절 형태가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얼굴 한번 볼 새 없이 중환자실로 향해야 했던 현아. 항문 형성 수술을 시작으로 변형된 다리와 척수 수술 등 벌써 5번의 수술들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반복된 병원 생활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생선이다. 아니야. 안 먹어? 손좀 놔. 멸치 나와라. 멸치 볶음 줘? 멸치볶음 좀 점점 없어지고 있어. 멸치. 다 없어지면 집에 가야지. 그래? 현아가 가장 좋아한다는 아빠가 만든 멸치볶음. 현아는 병원 반찬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네.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다른 반찬들도 많은데 꼭 멸치 반찬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아 먹어봐. 영양을 생각해서라도 고루 먹으면 좋을 텐데 현아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야, 김치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세웠는데 피부가 묻잖아. 원인은 무너진 스킨. 사실 현아가 좋은 건 멸치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해준 게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현아, 너 이거 먹어라. 나 멸치볶음 나오니 여기? 근데 많이 돼요. 아빠 이거 먹을게. 아니야, 아빠 이거 먹을 거. 왜? 아빠 나 따라 먹을 거야. 야, 두 가지 중에 하나, 한 사람은 딴 거 먹어야지. 싫어. 나 따라 먹을 거야. 하나 왜 아빠 먹는 거 다 따라 먹어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현아는 아빠가 왜 좋은데요? 아파서. 네가 아파서? 응. 현아가 아파서? 응. 현아, 그러면 안 아프고 아빠 좋아하지 마. 대신 아빠가 현아를 좋아하면 되지. 왜 아프지 마. 알았어? 부녀의 알콩달콩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현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야,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을 뺏는 거야. 척수 기능에 이상이 있는 현아는 척수를 통한 뇌 신호가 방광에 전달되지 못해 스스로 소변 조절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체내에 소변이 남지 않도록 매번 관을 이용해 도뇨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럼 하루에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6시간마다 한 번씩. 이 하루에 4번을 해주냐고. 하루에 4번?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교육받고 하는 거죠. 집에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고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아빠에게도 현아에게도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방광에 남은 소변들이 신장으로 역류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현아 지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수 이상, 방광 이상, 결과물로 심부전 초기 상태예요. 그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현아 같은 경우는 방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식을 받았어도 그 방광에 있는 소변은 주기적으로 계속 다 가결적 도뇨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부전 초기 상태의 현아. 투석과 신장 이식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최대한 자주 도뇨를 해주는 게 최선이랍니다. 착잡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사춘기도 또 오고 그럴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못해주니까 이제 요즘에는 빨라고 5학년, 6학년인데 사춘기 온다고 그러고 그때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거기서도 걱정이 되고. 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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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파? 왜? 눈 감으려? 그럼 배가 왜 아파? 눈 감으려 와서 눈 감고? 갑자기? 이렇게 배가 뻥뻥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현아. 눈으로 보기에도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배. 큰일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아팠어? 쪼꼬리 꼬리 먹고? 어디가 아파? 거기가 그냥 다 아파? 또? 누르면 아파. 누르면 아파? 눌렀다 뗄 때 아파? 누르면 아파? 누르고 있을 때. 누르고 있을 때? 이렇게 아플 때 현아가 어김없이 찾는 건 늘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아야. 살짝 살짝 좀. 배가 네. 소리가 너무 항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도 많이 찬 것 같고 네. 배가 이렇게 갑자기 빵빵해져서 좀 땡땡하거든요. 네. 지금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원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번 괜찮은 한번 갔다 오시죠 지금.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선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현아는 작은 이상들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항문 폐쇄증으로 태어날 당시 항문이 없던 현아. 항문을 만들어주는 수술 이후에도 배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배가 불렀던 적은 처음입니다. 괜찮겠지 싶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늘 밝고 건강해 보이는 현아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많은 아이이기에 아빠는 이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진은 정식 판독이 안 나왔는데 가스랑 좀 대변이 차 있는 것 같아서 아빠는 증상이 더 심해지면 말씀해 주시고 대신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미 약간 장약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배를 잘 보게. 대변 보는 것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아프다고 겁나요. 오늘 어떤 게 겁이 나세요? 건병하니까.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에 한시름 놓았지만 아빠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빠 수창 씨의 걱정은 아픈 현아뿐만이 아닙니다. 현아와 한 살 터울의 오빠 현수 또한 떠나질 않는 걱정인데요. 아빠와 현아가 병원에 있을 때면 어쩔 수 없이 돌봐줄 수 없는 현수가 늘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불 꺼진 빈집에 씩씩하게 건네는 인사. 깜깜한 방에 혼자 들어선 현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조용한 집 안에 소리를 켜는 일입니다. (4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혼자 두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아빠. 현아가 아플 때면 봐줄 사람이 없어 곁을 지켜야 하다 보니 현수는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엔 현수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돌봐주시는데요. 문제는 센터가 일찍 끝나는 주말이면 꼼짝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현수는 혼자서 뭐 하고 있어? 만화 보거나 게임해. 현수 집에 있을 때 뭐가 제일 싫어요? 혼자 있는 거? 그런 거. 혼자 있는 게 제일 싫어요? 네. 혼자 있으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거든. 표현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함까지 없는 건 아니겠죠? 제일 속상한 건 어쩔 때 속상해요?
아빠가 배어나면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픈 동생을 보며 양보하는 법을 먼저 배운 현수. 현아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한 번씩 찾아오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수도 이제 겨우 11살이니까요. 제일 미안할 때는 어디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뭐 부모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때 참석을 못 한다는 거. 그때가 제일 미안하죠. 다른 애들은 다 엄마나 아빠가 오는데 자기는 못 오니까. 할머니가 집에 오실 시간이 되자 부쩍 들뜬 현수. 현수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인데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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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할머니가 내가 그럼 할머니가 그냥 피곤해 죽겠네. 혼자 자야 하는 현수가 걱정되는 할머니는 식당 일이 끝나면 늘 이곳으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놀았어, 우리? 애기 봐주러 오시는 거예요? 매일 오고 계세요? 할머니, 나 오늘 계란 그거 해줘. 계란이랑 먹어. 딱지. 밥 어떻게 해서 줄까? 맛있게. 된장국 있는 데 줄까? 그 계란 후라이랑 밥이랑 참치 아니면 김. 할머니, 내가 계란 후라이 할래. 어? 계란 후라이 내가 할래.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직접 달걀 프라이를 하겠다고 나서는 현수. 깨봐요. 오, 잘했다. 껍질. 현수가 그런 거 배워야 돼. 근데 껍질 젓가락으로 할 하나 더 해. 여기다 두 개. 엄마 갖고 왔네. 뭐야? 아니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 이렇게. 아, 그런 말이었어? 응. 있긴 해. 이제는 내가 밥 해 먹을게. 왜 현수 스스로 해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힘드니까. 힘들까봐. 이미 회사에서도 밥 만들고 오잖아요. 할머니에게 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특하고 또 마음 쓰이는 손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이제 어쩔 때는 교대로 나가요. 5시 반에 나가면 8시. 야를 못 챙겨. 아침에. 할머니가 일을 나가고 나면 현수 혼자 일어나 학교를 가야 하다 보니 아침이면 두고 가는 현수가 늘 걱정입니다. 잘 갔어? 맛있게 잘 먹었어? 응. 아무거나 잘 먹니까. 편집자. 현수의 저녁까지 챙겨주고 나면 어느덧 잠자리에 들 시간. 한 번씩 집안 정리를 해주려고 해도 또 새벽 일찍 일을 가야 하니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양말도 갈아 신고 왔어. 아이고 죽겠다. 너는 아침에 이렇게 해놓고 갔어? 자. 자.
자. 현수 잘 자? 할머니도 잘 자. 빨리 누워. 아이고. 오빠 좋겠어. 강아지. 이걸 또 갖고 자. 포동포동이 한다. 현수. 응?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자. 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좀 경제적인 도움도 좀 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지? 현수, 야 현수만 키워줬다 뿐이지. 그런 힘은 안 돼. 그런 게 마음이 아프지. 그 첼로 그냥 현수 앞날을 생각하면 나도 자꾸 나이가 먹은 거야. 현수는 내일 모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누가 가르치? 현아가 안 아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아프면 이러다가도 그냥 병원에 저렇게 매달리면 또 돈은 못 벌으니까. 야는 누가 키우냐. 참로 야 안쓰라요. 유독 부모 손길을 많이 못 받은 현수가 늘 마음 쓰이는 할머니. 현아의 곁엔 늘 아빠가 함께 있어줄 텐데 자신마저 없으면 현수는 어째하나. 어린 손자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늦은 밤 자기 전 마지막 도뇨를 끝낸 아빠와 현아도 잘 준비를 하는데요. 연수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침대가 엄청 좁은데 불편하잖아요. 잘 데가 없으니까 진짜. 밤에는 잠이 좀 잘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불편하니까 못 자죠. 좁아요, 여기가. 밝은 아양. 보자. 아빠도 잘 자. 우리 딸도 잘 돼. 응. 사랑해. 사랑해. 응?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애정 가득한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눕는 아빠. 좁은 보호자 침대에 몸을 뉘자 긴 하루의 고단함이 몰려옵니다. 이번엔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쯤 이곳을 찾지 않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현아가 아빤 고맙고 미안할 뿐입니다. 여기서 더 아프지 않고 이대로 밝게만 자라주길 아빠의 바람은 언제나 그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아. 현아가 일어난 자리에 젖어있는 침대 시트는 가족들에겐 놀랄 일도 아닙니다. 잘 잤어? 응. 잘 잤어? 잘 잤어? 응. 밤에는 기저귀를 못 걸어주니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기저귀가 용량이 잘 넘친 거죠. 넘쳐고 이제 다 이렇게 집에서도 이불을 하루에 한 번씩 빨아요. 예, 제가 피곤하면 이제 새벽에 못 걸어줘요. 소변 조절이 안 되다 보니 한 번씩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럴 때면 현아가 창피해하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늘 곁에서 신경 써준 아빠. 그래서인지 현아도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깨우러 갔다 와도 돼? 갔다 오지 마. 아빠 가지 마요? 네. 왜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 음. 응? 뽀뽀. 전화를 할까? 응. 전화를 깨워. 깨워? 응. 전화를 깨워? 나 뽀뽀. 아직 집에서 자고 있을 현수를 깨우기 위해 영상 통화를 시도하는 아빠와 현아. 안 받아. 어떻게? 어떻게? 안 받는데?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도 일찍 나가고 저는 이제 현한테 있으니까 이제 일어났다가도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전화 오면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 오죠. 학교를 안 왔다고 하지. 전화기도 꺼져 있고 그때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 좋다. 받았다. 여보세요? 연수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그때 자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났어? 응. 잘 잤어 우리 아들? 응. 이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연수 밥 먹고 학교 가. 차 조심하고. 사랑해 우리 아들. 오빠 사랑해. 알았어 끊어. 그날 오후 병원비 확인을 위해 아빠가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나온대요. 검사를 많이 해서 검사료가 12만 5천 원. 재입원 3일 만에 벌써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형편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전에도 계속 현아가 아팠잖아요. 그때는 일을 어떻게 다니셨던 거예요? 아는 사람 가게를 일을 한 거죠. 중간중간에 시간 빼갖고 가고 그러는데 이게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한 명 빠지면 이제 그 사람을 또 메꿔야 되니까. 그나마 사정을 봐주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일을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때맞춰 돈유를 해줘야 하는 데다 입원이라도 하면 일을 빠져야 하니 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제 생각은 애들이 뭐뭐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못 사줄 때 뭐 사달라고 했을 때 못 사줄 때 그게 제일 힘들죠. 현수 같은 경우 기특한 게 저번에 한 번은 제가 현수한테 옷을 사준다고 현수야 아빠 옷 사줄게 가자 그랬더니 현수가 하는 말이 아빠 돈 없으니까 다음에 사주라고. 그날 오후 병원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와봐. 점심 못 먹지? 오랜만에 만나 아웅다웅 신이 난 남매가 병원 내 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안 돼. 내가 안 돼. 때로는 현아의 아픔과 어려운 형편이 힘든 순간들이 되어 찾아올 때도 있겠죠. 야, 내가 이거 조종할 거야. 내가 그래도 현안의 가족들은 그때마다 서로가 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그게 제 마음을 잡아준 것 같아요. 고맙고 이제 사랑한다.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금처럼 현안의 가족들의 웃음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 충남 금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에 비탈길 아래로 추락해 22명이 다쳤고 국도에서는 연쇄 추돌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보호난간이 휘어져 있고 그 아래로 빨간색 버스가 누워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새벽 시간 통영 대전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중앙분리대 연석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통근버스에는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곡성 구간. 버스 운전자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버스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요. 사고 구간이 내리막 곡성 구간이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도장 미숙으로 중앙선 연석을 침범해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도로는 하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한 국도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SUV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굴착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출근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가드레일 아래로 떨어졌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사고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충격으로 휘어진 고속도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빨간색 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비탈길에서 앞부분부터 고꾸라지면서 지면과 충돌한 버스는 충격으로 앞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금산나들목 주변에서 18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모두 24명입니다.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통근버스에 타있던 2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근버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가드레일까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통근버스 운전자 5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비가 내린 탓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면서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입니다. 오늘 새벽 금산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 비탈길 아래로 추락하면서 승객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 사고가 난 지 1시간 뒤에는 금산의 한 국도변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뒤 넘어져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보호난간이 휘어져 있고 3m 아래에 빨간색 통근버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한국타이어 직원들을 태우고 나들목을 빠져나가던 통근버스가 곡선 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와 부딪힌 뒤 비탈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버스에는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한국타이어 통근버스는 지난 9월에도 운전자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화물차 블랙박스 확인 결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SUV 버스가 도는 과정에서 중앙 분리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서 맞은편에 오던 윙바디 화물차를 앞부분을 충격하면서 가드를 넘어서 추락한 거예요. 이 사고가 난 지 1시간쯤 뒤에는 금산이 한 국도변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쓰러진 화물차에서는 하얀색 페인트가 쏟아져 나왔고 뒤따르던 SUV 차량도 넘어진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두운 빗길에 운전자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제주도에서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 어젯밤 충남 당진에서 SUV 차량이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춘천에서는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던 고장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공구 수리점에서 불이 나 약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포 등 건물 약 50제곱미터가 타 소방치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봉생이교 인근 도로에서 서산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유턴하려던 버스를 SUV 차량이 부딪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원무 2터널 인근에서 춘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에 서 있던 고장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종강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등 6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낙하물을 피하려던 버스가 연쇄 추돌해 10여 명이 다쳤고 수신호를 하던 운전자가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깨지고 뜯겨진 버스 앞유리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에 나섭니다. 도로엔 볏짚 더미가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다 떨어졌고. 여기 버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화대교 부근을 달리던 공항버스 3대를 포함해 차량 4대가 줄줄이 부딪힌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공항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이 찌그러진 운전석에 갇혔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14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에 떨어진 볏짚 더미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SUV가 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을 달리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30대 SUV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음주운전자가 고장 차량을 제때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엔 경남 진주의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거동이 불편한 70대 남성이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인인 60대 여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전동 휠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선 어젯밤 50대 여성이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기입니다. 이제 안내비도 재충전하지 말고 준비치도 말아요. 안내비도에 안내비라. 빨간 버스 한 대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틉니다. 버스를 발견한 승용차가 급히 멈춰섭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버스 위아래로 출렁이며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의 도로에서 45인승 버스가 인도 경계석을 넘어 그 옆 공터로 돌진했습니다. 40m 정도를 미끄러지듯 더 달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친구를 사가지고 여기 갖다 막 처박더라고. 처박더니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저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사고 버스 인근 산업단지에 식품 제조업체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였습니다. 기사까지 35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크게 다치고 29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줌마들이 그 창문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 창문 깨고 고리로 아픈 사람들 막 내보내고 그랬어요. 60대 버스기사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지 않으려고 도로 옆 공터로 들어갔다라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실제로 버스가 방향을 튼 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 가운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감정을 맡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3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근 공터 흙더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되지 않아서 버스를 멈추기 위해 차량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표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붉은색 버스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 바깥쪽 공터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퇴근길 통근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쌓여있던 흙더미를 들이받았습니다. 농담까지 있죠. 인도미로 가면서 우리 마당에서도 한 40m를 대질 붙잡고 갔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버스기사 A씨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공터로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엔 중앙고속도로 금배터널을 달리던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절반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포천에 있는 보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물상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죽동에 있는 한 화훼단지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가 관계자 1명이 대피하고 비닐하우스 3개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 원주시에서 퇴근길 통근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서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의 화훼 농가와
경기 포천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건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빨간색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꺾습니다. 가까스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더니 공터로 빠르게 돌진해 흙더미에 부딪힌 뒤 멈춰섭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횡성에서 퇴근하던 업체 직원 30여 명을 태운 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동역을 길을 넘고 마당으로 하고 넘어왔어요. 우당탕 하고서 그게 서면서 그리고도 한 40m 가서 섰어요.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60대 버스 기사 등 2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아 신호 대기하던 앞 차량을 피하려 방향을 틀었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자재가 쌓여있는 고물상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새까맣게 타 뼈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화훼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대피하고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일단 뿌리세요. 달라지고 냄새나고 노랗게 변색된 발톱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 새벽 시간 충남 금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에 비탈길 아래로 추락해 22명이 다쳤고 국도에서는 연쇄 추돌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보호난간이 휘어져 있고 그 아래로 빨간색 버스가 누워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새벽 시간 통영 대전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중앙분리대 연석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통근버스에는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곡성 구간. 버스 운전자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버스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사고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요. 사고 구간이 내리막 곡성 구간이다 보니까는 운전자가 조장 미숙으로 중화선 연석을 찍으면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도로는 하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한 국도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SUV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굴착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승합차가 대형 버스를 들이받아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던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하던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검은색 승합차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그 뒤를 순찰차 한 대가 바짝 쫓습니다. 곧이어 승합차는 직진하려고 교차로에 들어서 버스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는 도각 기둥에 충돌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시 오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승객 30명을 태운 BRT 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조각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버스 앞부분과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을 비롯해 32명이 다쳤는데 50대 버스기사와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은 중상입니다.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지 기사가. 또 나하고 경찰관하고 등받이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절단기를 이제 자르고 3시간 만에 끊었지. 50대 승합차 운전자는 앞서 신호를 위반해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500m가량을 추격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운주단속을 다 끝내고 보고서 작성 때문에 경찰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의자 차량이 신호를 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버스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배달원은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통을 든 60대 가장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떡볶이 배달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엔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고 교차로엔 오토바이가 진입합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달려와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이후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버스는 그대로 5m를 더 가서 횡단보도를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0여 미터를 튕겨나갔고 오토바이는 버스 아래 낀 채 끌려갔습니다. 이 버스 사고 지점 10m 전부터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과 부딪힐 수도 있었던 겁니다. 소리 하고 딱 나가보니까 버스랑 부딪혀서 버스 2층 밖에 있고 아저씨는 날라가가지고 쓰러져 있었거든. 50대 버스기사와 승객 4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60대 오토바이 배달원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헬멧과 다른 보호장구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반한 거죠. 뭐. 황색이니까 사고 안 나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진 배달원은 아내와 딸을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이날도 떡볶이를 받아 배달 가던 길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배달 주세요. 싸게 갖고 합니다. 버스기사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순간 부주의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이어 서울시가 이번에는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이 심각해서인데요. 하지만 버스기사들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형편없는 처우 때문이라며 손쉽게 외국인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버스가 지나다니기 힘든 좁은 길을 오갑니다. 주야 교대로 하루에 9시간 쉴 틈 없이 운전하지만 기사가 부족해 휴가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식사를 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인력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 증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일반 시민분들은 계속 기다리실 수밖에 없고.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평균급여는 평균 316만 원 정도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70% 수준입니다. 여기에 배달업 등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75세 인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해서 1년만 더 해주십시오. 현재 서울의 마을 버스 기사는 2,900여 명으로 적정 인원 3,500여 명보다 600명이 부족하다는 게 버스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은 외국인 기사 채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제조업과 농업, 축산업 등에 대해 내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노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며 외국인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과 사람을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일반 버스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해주고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운전기사와 승객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번에는 공중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혹시 화장실 표지에서 이런 자국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루마리 옆면에 작게 트인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요. 정체모를 얼룩도 묻어 있습니다. 어딘가 깨름칙한데요. 만약 이런 화장지를 봤다면요.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얼룩의 정체 바로 마약 주사기 바늘 자국입니다.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뒤에 바늘을 저렇게 휴지로 닦아서 씻는다는 겁니다. 이 해외에서는 누리꾼들이 공중 화장실 휴지를 찍어 인증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약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2년 사이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70% 넘게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가 다치게 됐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6명이 30대 이하 젊은 층입니다. 들키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사기를 닦은 화장지를 그대로 쓰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요. 매우 드물기는 해도 화장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본 누리꾼들 너무 무섭다. 공중 화장실에서 앞으로 휴지 못 쓰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 휴지 들고 다니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 준비하면서 세상 참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공중 화장실 갈 때는 화장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가능하면 휴지를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공중 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없애고 있고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 전남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를 위해 대부분 화장실이 이런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을 통해 불법 촬영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걸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도 안 좋고 그렇죠. 공용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나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허겁게 됐다던가 이러면 저거 카메라 설치한 거 혹시 아닌가? 최근 공중화장실 내 안심 스크린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화장실 칸 사이 공간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하단부를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게 칸막이를 나는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든 번지 방식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법 촬영 기기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상벨 작동 여부도 공중화장실 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이 크게 줄었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약 88.6%가 화장실 이용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공중 화장실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동문당에서 새로 출시한 캡텐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무술년 황금 대띠라고 하죠. 글자가 황금색을, 글자는 대띠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찾아온 거고요. 대한민국의 영광과 슬픔을 풍찬노조, 질풍노도로 버틴 세대가 바로 58년 대띠 공급인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다 각 가정의 애완견들이 자기네들 새해가 찾아왔다고 뭐할 것 같아요. 새해는 그리고요, 공중 화장실의 변기에 휴지통이 사라진 거 김미수입니다. 서울의 한 공중 화장실. 배변기 옆 휴지통을 들여다보니 뒤처리에 쓰인 휴지가 희귀한 냄새를 풍깁니다. 들어가서 구경하다 느낌이 너무 들면 진짜 여기 말고 그냥 다른 데 가야지 하고 문 닫고 나오는 편이 더 많아요. 새해부터는 전국 공중 화장실에 배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사용한 휴지는 그냥 변기에 버리면 되고 대신 여성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마련됩니다. 가서 그걸 봤을 때 우익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자 화장실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눈치가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가리막 설치가 의도하되 화생한 침해 논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건 이외에도 많습니다. 항공사는 지연이나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승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야 하고 표준 문구도 마련됐습니다. 또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내려가고 여권의 연금 표기도 한 차례 바꿀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일수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중 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없앴죠. 악취를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웬걸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안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보니 한쪽 구석에 축축한 휴지 무덤이 생겼습니다. 변기 위 선반에는 음료수통과 지저분한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은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휴지통이 없으니 급한 대로 수거함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겁니다. 지난 1일부터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지며 일어난 변화입니다.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휴지통을 없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나마 그게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다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슬쩍 밀어놓고 가는 거. 화장실 미화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합니다. 휴지를 너무 많이 풀어갖고 막히고 나가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또 손님들 달라붙으면 다 청소해야 되니까. 거의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치우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일부 공중 화장실은 이런 이유로 휴지통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공중 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없애고 있고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희정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를 위해 대부분 화장실이 이런 구조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을 통해 불법 촬영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걸 설치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공용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나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허겁게 됐다던가 이러면 저거 카메라 설치한 거 혹시 아닌가? 최근 공중 화장실 내 안심 스크린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화장실 칸 사이 공간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하단부를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게 칸막이를 놔둔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없게.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범죄 방식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법 촬영 기기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상벨 작동 여부도 공중화장실 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범죄 예방 구성물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이 크게 줄었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약 88.6%가 화장실 이용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공중 화장실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몰래 촬영을 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워낙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다 보니 공중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민 1,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64.3%가 화장실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범죄는 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훔쳐볼 수 없도록 칸막이 간접을 최대한 좁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는데요. 출입문을 제외한 화장실 칸막이 아래층 간격을 5m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틈에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mm 이상이고 물 빠짐 등을 고려한 간격입니다. 또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 틈을 30c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촬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사용하는 칸의 규정은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도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기준은 어떨까요? 미국은 오히려 칸막이 틈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치합니다. 화장실 안팎으로 인기척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강력 범죄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에도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화장실, 칸막이 비중을 놓고 나라마다 각각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몰카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칸막이 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칸막이 아랫부분을 내리고 윗부분을 올려 이어진 칸막이의 틈새만큼 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도 좁혀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변기 레버를 발로 누른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오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중화장실 변기를 사용한 뒤 찝찝해서 발 아니면 휴지를 사용해 레버를 누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상한 거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손을 씻으면 되는데 뭐가 찝찝하냐,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거기까지 발을 올리지 못한다며 레버를 발로 내리는 행위가 공중도덕에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이긴 하지만 발로 레버를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자신도 발을 사용한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여성 민원인들을 찍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이 이러니 어디 믿을 만한 시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강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민센터. 이곳 여자 화장실에는 한동안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일회용 컵으로 보여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왜 밀카 커피 있잖아요. 커피잔 이만한 커피 근데 뚜껑식으로 돼. 하지만 컵에는 불법 촬영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컵은 이 주민센터 공무원 A씨가 갖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을 드나든 여성 민원인과 직원들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A씨가 3개월 동안 찍은 영상은 390여 개, 분량은 300GB에 달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지만 이곳에도 불법 촬영 장비가 반입됐습니다. 눈의 식당 조리사 B씨는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이용했고 1년 가까이 들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B씨가 촬영한 동영상 60여 개와 사진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A씨와 조리사 B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강준원입니다.